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을 울렸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요,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했어요. 이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일찌감치 마음을 딱 굳히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윤석열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간다는 사심 제로, 두려움 없는, 그 다음에 국민만을 위한 절절한 정치인이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거. 저 솔직히 이런 대통령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7년 동안 의사 정원이 묶였었다. 그리고 이 의사 정원이 묶인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됐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의료에 대한 굉장히 수요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그 스타일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2000년에 우리나라의 의학 분업이 추진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이거 논다고 하니까 YS, DJ 할 것 없이 뭐 길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뭐 첫싹도 못 뜨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자를 들여와가지고 외국 빚에 완전히 빚더미가 돼갖고 다 깡통 찬다. 이게 DJ 말이었어요. 그런데 DJ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에 이어서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단은 의사에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엄청나게 의사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DJ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의대 정원, 요구사항이 뭐냐? 이랬더니 의대 정원을 묶어달라, 줄여달라. 그래서 2000년에 의대 정원이 오히려 351명이 감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의대의 문제는 DJ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통령도 의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9번 싸워가지고 9번 다 패했습니다. 뭐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그 협상, 이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공의들 의사 증원 막으려고 50일 가까이 불법 파악을 하는데 전공의들 돌아와 달라.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여러 가지 전공의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거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빅5라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수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하게 부려먹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산병원 같은 데도 수술을 8명의 뭐 스텝 10명이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수술에서 나오는 돈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뭐 10시간 뭐 10몇 시간을 수술을 해도. 이런 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산병원에서 적자를 어떻게 메우냐.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네, 그 다음에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장례식장, 이걸 가지고 간신히 메꾸지만 워낙 이제 정주영 회장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우선해야 된다, 이래서 아산병원 같은 데는 끝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막 갖고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검사를 뭘 해야 된다 하는 할당,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다, 이거야말로 국가 안보이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유불리 이런 거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오로지 국민 건강, 이걸 위해 산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통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 근거를 댔습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 9차례나 이제 정부 이렇게 하자고 했다. 그 다음에 17차례의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재정 투입을 필수 의료에 10조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의료 재정 여기 한 28조에서 30조를 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의 문제라든가 또 의사 선생님들의 법적인 이 보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요. 공격적인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잘못됐을 때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의료 행위를 했는데 요즘은 불구죽죽한 판사들이 많으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의 수가 이거를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때린 게 바로 박민수 차관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싫어하는 게 박민수예요. 저는 뭐 이 박민수 뭐 조장관 다 가르라는 게 아니라 좀 정부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협상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돌아다니다가 숨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거기다가 소아과 오픈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필수 의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계획을 하면 필수 의료 쪽이 더 망가진다. 뭐 우리나라 대학병원이 다 도산한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필수 의료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정말 구급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입니다. 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담화문을 한 3번쯤 읽어봤는데 읽을수록 훌륭한 담화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모든 내용을 너무 소상히 체화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통일된 안을 갖고 이 대통령 직속의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 계산 나 안 한다. 이 정면 돌파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한 것이 2,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도 뭐 조정훈 그 의원도 다 거들었죠.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 국민들 현실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제시한 모든 의견 그러니까 전문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하면 된다. 아마 이 부인이 의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지만 이제 이 의료인이 이제 쓴 그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근데 지금요 사실은 지금 분노하는 선생님들은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고요. 정말 그 과로에 이러면서 의료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실손이 이 도입이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개원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와 빨리 나와서 얼른 땡겨 뭐 이래가지고 이 교수 자리를 사직을 하고 개업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른바 안과, 뭐 정신과, 피부과, 뭐 이런 데였죠. 뭐 그 다음에 이 실손에 엄청난 이제 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수치료를 하는 정형내과, 정형외과 이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공이 그 의료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는 마취 통증과, 이분도 의사 같아요. 아는 마취 통증과 의사 병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로컬은 1,200에서 300이어서 병원이 편해서 수년간 병원 근무했는데 몇 년 만에 페이가 2,000으로 올라 병원을 나와서 도수, 주사 전문 실비의원 취직함. 자기 병원 의사들 5명 이상 나왔고 후임 아직도 안 채워진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도수 등 실비 제한하고 필수와 비필수 차이를 줄인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필수를 더 챙겨주려면 월급을 4천에서 5천을 줘야 되는데 그런 병원 운영이 안 됨.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거품 물고 달려드는 것임. 2,000명. 필수가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다. 실손, 리베이트, 미용 개방 그걸 더 무서워한다. 왜냐? 그건 당장 밥그릇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실손, 리베이트, 미용 개방 이겁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 담화문 속에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예 이 돈 문제를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버는 정말 월급을 받는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고생 많이 하고 논문 써야 되고 뭐 가르쳐야 되고 아침에 이제 회진 돌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정말 불쌍하죠. 저희 그 종양내과에 제 담당 선생님도 아침에 제가 이제 9시에 이제 제가 이 진료받을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그러면은 이미 그때 혼이 빠져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무 새벽부터 일을 하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술, 외과 맘모톰, 외과에서 이제 맘모톰이라고 해서 이제 유방 이렇게 촬영이죠. 하지 정맥, 안과는 백내장, 소아과는 입원과 수액, 정형외과 마취 통증은 도수, 체외 충격, 주사 등등 실비 뽑아먹기에 혈안 중이다. 전공이 해야 할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미용의원으로 원래 미용의원의 페이가 600에서 700이었는데 의사 부족으로 1200에서 4000 이쪽 저쪽으로 뛴다. 굳이 전공이 필수과로 안 들어가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언저리 받던 의사들 다 뛰쳐나와서 개원하고 페이로 들어감. 그렇죠. 막 뭐 그냥 돈을 긁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는 마취 통증과 의사 병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로컬은 1,200에서 300이어서 병원이 편해서 수년간 병원 근무했는데 몇 년 만에 페이가 2,000으로 올라서 병원 나와서 도수, 주사 전문 실비의원 취직함.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요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거 이거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저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한 명의 의사가 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15년이 필요하고 그 15년 동안 진짜 모든 걸 갈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의사들은 고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그 진료를 하는 정말 고생하는 의사분들은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제 그 후배가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대학병원의 교수고 의사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요 한 1,500에서 2,000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8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 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이 에스테이션 이렇게 그 써가지고 막 피부과 뭐 이렇게 하는 그 의사들 3,000, 4,000 뭐 도수치료, 주사, 뭐 무슨 주사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막 억소리 나는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대형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하면서 실손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실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물론 그 실손은 안 들었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어디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죠. 암만 아니면.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병원에 가고 그러면 가자마자 실손 들었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실손 들었다고 하면 그건 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도수 치료 막 하고 막 엄청난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다 우리들이 내는 의료보험의
의료보험에서 다 뜯어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의료보험비 참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 불평하지 말고 내자. 제가 이러고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유튜버처럼 뭐 이렇게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좀 하소연을 해볼까 이런 유혹도 느꼈어요. 하지만 저의 자존심을 갖고 제가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협의체 경사노위 스타일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금 이제 김문수 위원장인데 그래서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만들 테니까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다. 뭐 얼마든지 소통과 그 스피드가 빠를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카드를 내놨고 그건 적절했고 옳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답답한 게 제 친구도 의사도 있고 뭐 주변에 의사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정말 친구들 그만두겠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의사들은 다 좋은 의사들인 거예요. 그게 돈을 막 긁은 의사들도 아니고. 그걸 보면은 참 제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저 역시 암 환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한테 이 진료를 받고 있고 그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의 2024년이 여러분 있고 제가 4월 10일 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전공의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공의들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한다. 전공의들이 왜 대형 병원에서 빅5에서 전공의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수많은 케이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보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개인 클리닉에 가갖고 물론 거기 있는 선생님도 훌륭하시겠지만 빅5 병원에서 그 많은 희귀한 환자들과 여러 케이스를 보는 거 이거 자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전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병원에 있는 병원장과 그 교수님들이 전공의들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가, 법적인 보호, 그 다음에 필수 의료에 대한 막대한 지원 이거 지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뭐 서울대 병원 뭐 그 의사협회 뭐 개원의 협회 그 다음에 뭐 병원협회 그 다음에 한국의사협회 뭐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전공의 협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걸 모두 함께 모아서 대표를 뽑아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 그러더니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정부에서 좀 해줄 수 없어요? 아니 정부하고 그렇게 뭐 탄핵을 한다. 뭐 낙선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는 만드셔야죠. 제가 이제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번에 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임현택 이란 분이 이제 의사협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원래 이분이 그 소청과 그 병원이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개혁 속에서 너무나 이제 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됐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저도 이분이 이렇게 막 가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조직적이거나 로비를 하는데 굉장히 서투릅니다. 기본적으로 또 모범생이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가 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반의 일진, 얘를 반장을 시키자. 이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제가 늘 의사 선생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좀 드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의협회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도 이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의협에서 나온 반응이 뭡니까? 반응할 게 없다. 답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그거를 디펜스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입장이 없다. 아니 입장이 없으면 그만둬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이 경사노위 스타일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협의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선생님들을 뭐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탐 대시를 하신 거예요. 2000년대 351명 이거 오히려 감원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갔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의료 현실을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암 환자가 돼갖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케모포트라고 이 항암 이 주사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고 숙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훈장이기도 합니다. 견뎌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케모포트를 이렇게 심으러, 그러니까 그 약간 시술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슬프더라고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뭐 이런 통 같은 데 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4분 정도가 이 수술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의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 점, 뛰어난 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무슨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기계가 좋고 새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만약 미국에 태어났으면은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 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난 벌써 죽었다. 저는 아마 2022년에 초반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24년에 살아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 말씀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안 좋은데도 우리가 그냥 몸으로 때우고 막 그 견뎠지 않느냐고 막 이런데 우리 보고 막 2,000명을 갑자기 늘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고 의사 선생님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의료 현장을 저는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또 이 나라에서 그나마 이 정치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